이번 영상은 수분율이 낮은 발효종을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인 르가토 저온가압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5도 정도에서 6일간 보관된 발효종입니다. 발효가 완료되고 피크가 지나 빵빵함은 느껴지지만 발효종은 약간 수축된 상태입니다. 노란 연못의 꿈꾸는 마들의 1탄 스티프르백 만들기와 2탄 파스타 마들의 빵 만들 준비하기 영상을 보시고 발효종을 안정적으로 키우신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비닐을 싸두지 않아 겉면이 말라 껍질을 형성하고 발효종이 부풀어 올라 갈라진 틈으로 기공과 글루텐 상태가 보입니다. 파스타 마드레를 저온 보관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탄에서 보여드린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법, 2탄에서 보여드린 침시 발효 상태에서 보관하는 법,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린 가압하여 묶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들은 장단점이 각각 다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리프레시한 발효종을 보관하기 위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비교해드리기 위해 이번엔 비닐로 감싸보겠습니다. 두툼하고 튼튼한 천과 끈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바게트 천과 꼬임이 있는 도톰한 플라스틱 노끈을 사용하였습니다. 비닐로 싸주면 껍질이 마르지 않아 조금 더 많은 양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새로 리프레시한 발효종을 한쪽이 열린 상태에서 밀착하여 비닐에 감싸주시고 천으로 여러 번 싸주세요. 비닐이 없다 하더라도 발효되는 동안 외부 공기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누르지는 마시고 단단하게 말아 빈 공간이 없도록 해주세요. 끈은 한쪽을 묶어 고리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위아래로 자리를 잡은 후에 고리를 걸어 단단하게 반죽을 압박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감싸줄 겁니다. 살라미법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채택하여 활용해보세요. 자, 저는 큰 고리를 만들어 아래 반죽을 감싸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 동작을 반복할 겁니다. 이렇게 반죽을 밀폐한 후 저온의 환경에서 압력을 가해주면 산소와 발효근의 활동 중에 발생된 가스가 반죽 내에 갇히게 됩니다. 이 결과 다양한 활동들이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저온에서 보관되는 동안에도 산소가 필요한 초산 발효까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온가압법은 보관을 위한 방법 이외에도 젖산이 우세한 반죽을 교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죽은 발효종과 밀가루가 1:1로 리프레시 되었을 때에도 5도 정도에서 약 7일 정도까지 보관될 수 있습니다. 부풀어 올랐을 때에 틀어지지 않도록 뒤쪽도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풀기 편하도록 고리를 만들어
뒤쪽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단단하게 마무리된 반죽은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가정에 있는 냉장고들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안쪽에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온도 차가 생기지 않을 만한 장소에 자리 잡아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냉장고 온도가 좀 높아 5일 만에 꺼내 두었습니다. 약 7도에서는 4일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5일째 날 꺼내어 당침욕을 진행합니다. 빵빵하게 잘 부풀었네요. 여행 등의 이유로 장시간 보관하실 분들은 김치 냉장고 등 더 낮은 온도에 보관하시거나 냉동고에 얼려두시면 됩니다. 얼린 후에 다시 저온의 냉장고에서 보관하신 후 꺼내어 당침욕을 하시거나 또는 리프레시 하시면 됩니다. 비닐에 감싸지 않고 마른 제품과 비교가 되시나요? 이제 당침욕을 하고 건조 절개 발효 후에 파네토네와 같은 고베아 빵을 만드는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건조 절개 발효는 2탄에서 설명드렸듯이 리프레시 한 후 윗부분을 절개해서 발효시키는 방법입니다. 발효 중 상태가 건강하고 용기 발효가 편하신 분들은 용기 발효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신만의 건강한 발효 중 관리법이 있으시다면 굳이 다른 방법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빵을 만들 준비를 하실 때 필요하실 만한 스케줄도 제가 올려두었으니 캡처해서 활용해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